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9주차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1월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자,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방학인데,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수업 전에 선생님이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시험도 쳐야 되지만요, 또 과제가, 과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제에 대한 공지를 좀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 클래스의 공지에다가, 우리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요, 한국의 특히 부산의 유명한 역사적 장소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몇 가지를 추천을 해 줄게요. 거기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10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으로 과제를 해야 되는지는 이 클래스 공지에 선생님이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꼭 봐주세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전쟁에 있었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의 제목은 임진왜란 또는 조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한국의 역사적 사건 수업을 하면서 이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 한반도에는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큰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이 몇 개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쟁들요. 자, 바로 첫 번째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 즉 북한과 남한이 했던 전쟁을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지금까지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전쟁은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은요, 여기서는 제가 전국이라고 적었죠? 일본의 전국입니다. 자,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이 사람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조선을 공격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약 7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전쟁이고요. 조선시대 때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같이 싸웠던 굉장히 큰 국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 임진왜란에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첫 번째 1부입니다. 자, 임진왜란은 과연 어떤 전쟁인가요? 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이제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과연 무슨 뜻일까? 뜻이 궁금하죠. 그쵸? 자, 옛날에는 여러분 2021년 이렇게 숫자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요, 한국은요, 앞에 한자를 붙이고 뒤에 년을 붙여서 지금이 몇 년도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1592년이 바로
임진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592년 임진년에 자, 일본에서가 아니죠. 일본이 일으킨 전쟁.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임진년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임진년에 일어난 자, 이 왜가 바로 일본입니다. 라는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진년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 왜라는 뜻이요, 조금 일본을 낮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요, 요즘에는 이 임진왜란을 조선과 일본의 전쟁, 그래서 조일 전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의미는 같으니까요, 여러분, 임진왜란, 조일전쟁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이 임진왜란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일본에서도요, 이 전쟁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분로크의 역 또는 게이초의 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본어로 발음하면 분로크노 에키, 게이초노 에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일본 학생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부르는데요. 자, 이때 중국의 황제의 이름이 바로 만력이었죠. 네, 그래서 만력의 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 나라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전쟁이네요. 바로 조선,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 일본. 이 세 나라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의 큰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은요, 나라를 만든 후 약 200년 동안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쟁을 거의 안 했지, 흐흐흐. 자,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조선의 옆에는 명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명나라와 조선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할 일이 없겠네요.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 일본은 그때요, 다양한 나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선을 공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전투 정도는 하였지만 나라와 나라 전체가 싸우는 전면전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요, 전쟁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쟁 준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조선의 양반들은 뭐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요, 서로 싸웠어요. 네. 그래서 양반들은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 자, 국이 나라, 방은 방어, 나라를 지키는 것을 국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국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국방보다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일본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자, 일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본은 이때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왕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주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거 사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주를 일본어로는 다이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이묘들이 있었던 시대를 바로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은요, 전쟁, 국은요, 나라.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계속 전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모두 끝내고요, 일본을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서양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일본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처럼 보이네요. 도자기가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류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교류를 하면 무엇이 발전하게 됩니까?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상업이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업을 하는 도시들이 점점 성장하겠죠. 그래서 상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점점 불만이 많아지겠죠. 자, 그럼 이것을 보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업 도시들이 점점 힘이 강해지고 또 옛날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이 불만들을 보고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일본의 귀족들의 자리가 바로 위험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일어난 이 세력들의 힘을 일본 안이 아니라 일본 바깥으로 돌리려고 한 거예요. 불만을 나라 밖으로 보내버리자. 그리고 일본 백성의 힘을, 관심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어요. 어떻게 모을 건데요? 바로 그게 전쟁이었어요. 일본 안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겠죠. 그럼 어디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조선을 공격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건너서 중국의 명나라까지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전쟁, 나라들이 서로 싸운 시대라고 했죠. 그럼 어때요? 계속 전쟁을 했겠죠. 그러니까 높은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이 전쟁 능력을 잘 사용해서 자기 세력을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던 상업도시 그리고 군인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의 힘은 작아지겠죠. 돈을 많이 내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의 힘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만든 거예요. 머리 좋죠? 네,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요,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요, 과연 그러면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조선은요, 사실 일본의 전쟁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자, 이분은 이때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라는 왕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조선을 거꾸로 하면 선조가 되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서 좀 보고 와. 라고 해서 사람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래서 1590년 3월쯤에 보내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조가 굉장히 놀랐죠? 자, 먼저 황용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같이 갔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일본이 전쟁 준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전쟁을 계획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의 답이 달랐을까요? 궁금하죠?
자, 이때 조선의 양반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두 개의 세력을 만들어서 싸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동인, 그리고 서인,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황윤길은요, 서인 쪽의 사람이었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던 김성일은요, 이 동인 쪽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두 세력은요, 나라의 안전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맞죠? 자, 그래서 사실 황윤길도 김성일도 둘 다 전쟁 준비하는 것을 봤지만 김성일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 황윤길의 말에 찬성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 아, 싫어. 전쟁 준비하는 거 못 봤어요. 자기가 지는 것이 싫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정말 화가 나죠. 나라가 위험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정회의, 즉 정부회의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조선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앞바다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부산인 거예요. 자, 일본은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만 명이라고 했죠? 자,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군대일까요? 자, 이때 일본의 전국의 모든 군대가 약 30만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조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때요? 3분의 2가 조선을 공격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약 70%가 조선을 공격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온 거였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우리 부산 쪽으로 들어와서요, 20일 만에 수도였던 한양, 즉 서울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20일 만에요. 그리고 2달 만에 여기 있던 평양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왕이었던 선조는요, 성에서 도망쳐서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내가 도망가다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빨라도요, 2달 만에, 그렇죠? 2달 만에 이렇게 평양까지 일본군이 가게 되는 거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일본이 빠르게 조선을 점령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조선이 너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로 싸움만 했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 국방의 준비를 잘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일본은요, 아까 전국시대 때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싸움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매일매일 싸움만 했던 사람들. 과연 어디가 더 싸움을 잘할까요? 당연히 일본이 더 싸움을 잘했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거는 총이죠. 자, 이때 시대의 총을 조총이라고 했는데요. 자, 화살은 이렇게 가다가 뿅 떨어지지만 총은요, 아주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 초반에 조선은요, 계속 졌어요. 그리고 왕은요, 도망갔죠. 그래서 결국요, 이 전라도 지역과 그리고 평안도의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일본군의 손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빨리 왕을 잡고
명나라를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라도는 안전하죠. 왜 전라도는 안전했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이순신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동안은 걱정 없다. 자,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또 배우도록 할게요. 조금 뒤에 만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월부터요 전국에서 백성들이 군대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군인이 아닌데도 잘 싸우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만든 군대를요 의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의병은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다양한 전쟁에서요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이 백성들이 의병을 많이 만듭니다. 이게 약간 우리 한민족들의 아주 강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원군을 보내줍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일본은 조금씩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이순신 때문에 일본의 식량과 보급이 끊기게 돼요. 자, 여러분 전쟁할 때 당연히 무기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요. 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식량이죠. 밥이죠. 네, 밥이 없으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이 이 일본의 식량과 보급을 다 끊어버리게 되어요. 자, 그러자 일본 정부에서는 휴전, 이제 싸우지 말자, 휴전을 하기를 원했어요. 야, 안 되겠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의에는 중국의 명나라, 조선, 일본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이요 휴전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몇 가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조건 내용이요 좀 이상해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명나라의 황녀. 자, 황녀가 뭐예요? 중국에는 황제가 있죠. 이 황제의 딸을 또는 뭐 아내를 보통 황녀라고 합니다. 자, 이 황녀를요 일본 왕, 천황이죠. 천황의 두 번째 아내로 보내줄 것. 이렇게요. 첫 번째 아내도 아니고. 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중국 학생들 이거 듣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내로 보내줄 것. 그리고 무역을 다시 할 것. 자,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8개의 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선의 8도 중에서 요렇게 이만큼 또는요 이만큼 이렇게 4개의 도를요 일본에게 줄 것.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조선 왕의 왕자와 양반 12명을 일본에 보내줄 것. 보내줘. 아무래도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야,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로 회의가 2, 3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또 그 사이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회의를 하면서도 전쟁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진주라는 곳에 있었던 진주성 전투에서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계속해서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고통은 백성들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회의는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일본이 15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요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1597년에 정유년에 제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다시 공격을 하니까 명나라도 또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조선 사람들만 계속 죽는 거예요. 조선 사람만 죽네. 자, 그래서 다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이 조선에서는요, 전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5년 전이랑은 달라. 이제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철저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들은요, 여기 있는 이 충청도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다가요, 결국에는 이 전쟁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도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의 나라로 1598년에 돌아가게 되죠. 드디어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지만요. 사실 조선, 여기 있죠? 그리고 중국, 일본 모두에게 사실은 아픔만 남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픔들을 겪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